올바른 역사관이라는 개념이 서면은 그러면 한국인들은 올바른 역사, 나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어. 우리는 올바른 역사를 가져야 돼. 그럼 올바른 역사니까 나머지 역사는 다 올바르지 않은 역사잖아요. 이 역사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 중에 만인만세 역사 공작단이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젊은 연구자들이 만나서 하는 건데 이게 되게 꼭 여러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재밌게 듣고 있는데 만인만세 역사 공작단이라는 얘기는 만인들이 만색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게 뭐냐면 시대가 달라지면 질문이 바뀌고 역사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20세기 초반에 유행했던 빅히스토리라고 있습니다. 빅히스토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빅히스토리라는 거는 뭐냐면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이제 사피엔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굉장히 이제 공전의 히트를 했던 그 책도 빅히스토리의 어떤 범주거든요. 인간의 역사를 보통 이렇게 인간이 국가를 만들고 뭐 이렇게 문명을 꾸리고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태어난 것. 더 한 발짝 더 들어가면은 빅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의 역사를 전 지구적인 역사, 지구사라고기도 하고요. 빅히스토리, 큰 역사를 보면서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 데이비드 크리스천이라는 분이 뭐 호주분인가? 호주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이 이거를 처음으로 빅히스토리라는 것을 그러니까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자기 빅히스토리 연구소인가 그걸 하다가 이게 그 우리의 빌 게이츠 형님 눈에 띄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는데 사실 이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전 지구적인 문제들이 대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연히 기후위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분쟁의 문제. 이런 것들도 일국의 차원에서는, 지역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넓게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대가 달라지면 역사를 다르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빅히스토리가 있고요. 그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역사책, 제가 몇 년 전, 작년인가 3년 전에 읽었던 게 장애의 역사라는 역사책이 있거든요. 미국 역사책인데 이게 킴 닐슨이라는 미국 교수님이 지으신 건데 이거에 킴 닐슨이라는 여자분인데 그분 아이가 장애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역사 교수였고요. 근데 장애 역사 뭐 그러고 있다가 애가 장애인이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역사 전체를 장애인의 시각에서 다시 재구성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재밌습니다. 완전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게 돼요. 장애인의 역사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미국 역사가 달리 보여요. 예. 그걸 제가 뭐 개인적인 안면은 없습니다만 존경에 맞이하는 김승석 교수님이라고 아주 그냥 아픔이 기대되려면 뭐 이런 훌륭한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번역을 했는데 책 너무 좋습니다. 예. 하여튼 장애의 역사라는 책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 나오는 책들, 그 연구 성과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책들이 되게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의 생태환경사라는 책도 나오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다양한 역사들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바른 역사가 그럼 뭐가 올바르냐? 장애의 역사가 올바르냐? 빅히스토리가 올바르냐? 그러면 조선의 생태환경사가 안 올바르냐?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러면 다 올바른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지켜야 할 가치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그걸 그냥 요새 유행하는 말로 헌법적 가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추상적으로 표현하면은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 보편적 가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식민 지배와 독재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밖에 없는, 훼손할 수밖에 없는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긍정한다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경제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였다. 뭐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속아낼 수도 있으니까 속아내다 보면은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피살을 하다 보면 뭐 벼도 좀 뽑히는 거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로 봤을 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그게 일어났으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 그럼 앞으로 다시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법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 잘못한 놈은 어떻게 벌을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 역사적으로도 그건 잘못됐다고 기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그렇다 그래서 뭐 이놈은 나쁜 놈, 이놈은 좋은 놈, 이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입체적으로 보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기본적인 가치, 헌법적 가치라 할까요? 인간의 존엄성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게 암울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개소리 시대가 오면은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기 너무 어렵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이게 지키기가 쉬웠으면 미국에서 그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겠죠. 지금 트럼프가 돼가지고 미국 의사당 난입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사면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우리 쉬운 것부터 하자. 여러분, 유튜브를 줄이고 책을 봅시다. 제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소리 들으면 좀 죄송한데, 아유, 신사임당 죄송합니다. 아니, 뭐, 여기는 180만이니까, 이건 어쨌든 보셨으니까. 다 알고 계시죠? 유튜브를 보게 되면 알고리즘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확증 편향이 생기죠. 그래서 다양하게 그 자기 스스로 독서를 통해서 책들, 지금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책들이 잘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독서를 통해 스스로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특히 저희 아이들한테 이런 소리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애들 하루에도 이렇게 계속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가치들을 지키면서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 그리고 조금 더 행복한 것, 이런 것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려면, 사실은, 지금 개인적으로는 유튜브가 굉장한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나와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좀 멀리 하시고, 그렇다 끊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멀리 하시고, 책을 읽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종이 잡지를 읽고, 종이 뉴스를 보고, 이런 것들에 좀 더 조금씩 더 좀 해보자. 하나만한 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으로 이 마지막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